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시작은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멕시코에 이어서 인도까지 이제 관세를 또 더 때리겠다, 소위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이제 워딩을 옮기자면 때리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전쟁의 확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까지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소 좀 의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 무역 관련해서는 매파로 알려져 있는 무역 대표부의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반대하고,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쿠슈너 고문까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보내드린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문제의 그 트위터를 한번 보시죠. 5월 31일 날 아닌 게 아니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10일부터 해서 5%의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고요. 아래쪽에는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올린다. 10월쯤 가면은 25%씩 5%에서 10%, 1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높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25%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가운데 제가 좀 빨간 줄을 쳐놓은 부분은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 illegal migrants, 즉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 스탑 중단될 때까지는 계속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제가 올려드렸던 그 CNBC 기사의 제목은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트랙 레코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트위트를 날리거나 공약을 내세운 것과 실제 실현 상황, 그 이른바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꼭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좀 다소 찜찜한 그런 기사입니다. 저도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떨 때는 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 참 비전통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말한 대로 되어 왔다 하는 것이 그거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그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인도 쪽에다가 그렇게 할 방침임을 통보했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인도는 전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이제 그 혜택을 갖다가 못 보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인도로서도 타격은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신다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위에 먼저 그 트위터 자체 갖다가 제가 캡처한 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죠. 피기뱅크 네이션. 만약에 어딘가가 말이죠, 호구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국가라면은, 그래서 남들이 막 훔쳐가고 속이고 했는 그런 수년의 세월을 보내왔다면은, 이 테리프라는 단어, 관세라는 단어는 아주 뷰티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여기서도 참 재밌고, 뭔가 이 뭐랄까요, 역설적인 표현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갖다가 공정하고 fairly and with respec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존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 중국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를 존중해라,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우리말로 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은 주말 이후,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후로 자신의 표밭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쪽에서까지 반대가 심각해지자 굉장히 많은 내용의 트위터를 올린 것들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민주당 갖다가 압박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을 갖다가 내년 대선 전략과 연계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멕시코한테 따끔하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해 왔다, 이런 얘기들.
멕시코는 미국을 오남용해왔다는 이런 표현들은 골수 지지층들을 갖다 또 이렇게 그 지지도를 갖다 또 끌어올리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죠. 마약 거래상, 카르텔, 인신매매범, 미리국 중개인, 브로커들, 불법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베이드라는 표현을 써서 침입해 들어온다 미국에. 이걸 중단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많은 기업과 일자를 뺏길 텐데 어쨌거나 관세를 때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한데 어쨌거나 지난 5월 5일 중국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올린다는 트위트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이번 멕시코를 갖다 이렇게 때리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다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죠. 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동원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하고 또 과연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될까를 갖다가 고민하게 되죠.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뭐 중국 상무부 국무원에서 무역협상 백서 발표한 것에 관련한 블룸버그 기사 가운데 작은 소제목의 기사가 저는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한 고통 이것이 결국 재밌는 표현을 썼네요. 리코쳇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중국을 때린다기보다도 중국을 때린 다음에 이것이 튕겨져 나와서 전반적인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멕시코 수출의 80% 정도가 대미국을 향한 수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뭐 GM 공장도 있고 토요타 공장도 있고 우리 기아차 공장도 있고 이런 식인데 말이죠. 이번에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리수를 좀 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장이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것이 진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윽박지르기인지를 갖다가 조금 한번 살펴보자 하는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 감지됩니다. 네, 중국 백서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묶어서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중국 뭐 얼마 전에 히토류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페덱스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또 이제 하필 페덱스를 인질로 잡은 이유가 궁금하고 뭐 백서 관련해서 중국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페덱스 거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뭐 미국이 책 잡힐 짓을 했고요. 페덱스 쪽에서. 화웨이 본사로 가야 될 어떤 택배물들을 갖다가 전부 미국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닌 적어도 너댓 건 정도가 그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업무상의 착오일까? 그것도 화웨이 상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중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묵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작금의 미중 무역 전쟁이 교차 상태에서 또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조금 그거 할 수밖에 없는 저 정도라도 소심하게 복수해야죠. 소심해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그거 갖다 화웨이 측에서 이렇게 고소하기보다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모양새는 좀 우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죠. 우리도 조금씩 귀찮게 하겠다. 화웨이에 대한 정밀 타격이라면 우리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 잡힐 만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갈봐주겠다 하는 어떤 중국의 의사표시라고 보여지고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른바 무역 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보여주신다면은 이제 늘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번에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도 백서를 발표할 때 국무원 신문판고실의 부주임 고웨이민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왕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보기에 왜 하필이면 부냐 말이죠. 조금 부자가 붙지 않은 수장들이 나와서 했다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저 또한 이 단호한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붙습니다. 늘 해왔던 얘기죠. 무역 이번에 협상 결렬된 것은 미국 탓이다. 뭐 걸핏하면 파트너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평등과 상호 이익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
이거는 뭐 중국이 자신들이 분리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절대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상호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진정성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지가 미세먼지 갖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들의 태도 보시면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국 언론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중국에서 손짓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레토릭 자체는 단호했으나 그 계속되는 메시지는 뭐였나 하면 우리는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이라도 태도에 변화를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치닫기 하기보다는 야 네가 날 쳐봐. 그럼 나도 너 칠 거야. 뭐 둘이 한번 경찰서 가봐. 이렇게 하다가 야 이제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타협점을 찾아볼까?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 주변의 구경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실망스럽겠습니다만 둘 사이에서는 조금 타협점 찾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 굉장한 변화라는 것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이 무역백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주에 인민일보에서 사설을 통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자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물위 말하지 말라 언지불예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즉 미리 말 안 했다고 하지 마라. 우리 이미 경고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조선일보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즉 뭐 전쟁 직전에 딱 3번을 쓴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른바 최후 통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예시해놨습니다. 62년 9월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 사설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중국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요. 78년 12월에 우리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미리 말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고 나서는 한 2달 있다가 중국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소소한 국지쟁이는 했습니다만 또 67년 중소 국경 분쟁 때도 인민일보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 관영통신으로 같은 통속이라 할 수 있는 신화통신에서도 저 표현을 썼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백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타협을 모색해보자 하고 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함에 있어서 위안화 절상 쪽으로 시장 상황보다도 위안화 절상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예상보다 더 위안화 절상폭을 높여서 고시 환율을 제시한 것.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은 지금 오히려 멕시코까지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요?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이 살짝 손짓을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중국 쪽에서의 제스처,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좀 해주셨고요. 이제 미국, 중국 여쭤봤으니까 국내 시장 여쭤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은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소장님 지금. 쉽지 않죠. 예. 뭐 매월 첫째 날 되면 바로바로 발표되는 무역 수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출 정감률 추이도 보시면은 네, 뭐 지난 5월에 작년보다 9.4%나 줄었죠. 4월에 조금 이렇게 수출 뭐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수출 증가율의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고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물론 88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무역 흑자의 규모가 딱 1년 전 대비 한 64% 가까이 급감한 상황이고요. 뭐 4월에 경상수지는 곧 발표되겠습니다만 적자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증시가요. 그래서 시장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쇼커버링 차원인지 무슨 아니면은 내일 밤에 있게 되는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준 컨퍼런스에서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외국인들이 뭐 귀띔을 받은 게 있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시장 우리 흐름입니다. 다른 데가 다 어려워하는 와중에
우리 증시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 내 하방 세력들이 지금 좀 손절로 내몰려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5월은 사실 뭐 복귀하기도 싫다,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5월은 안 좋았습니다. 6월은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6월은 어떻게 보세요? 6월 일단 뭐 미국 장을 보시자면은 S&P 500 지수 일간 차트 보시자면은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충분히 그동안 올라왔던 금년 들어서 올라왔던 상승폭을 생각하자면은 뭐 5월 1일 날 첫 음봉이 나왔죠. 저 5월 1일은 결국 FOMC였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는 트럼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컸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다가 좀 거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 이후 5월 5일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적당히 지금 ABC 파동을 이루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한 38.2% 2720포인트 정도로 보이죠. S&P 500. 저기까지 저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우리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참 묘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5일선과 21선이 내일 정도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내리꽂고 있는 21선의 이 기울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급반등의 양상이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많이 몰려있는 뭐 중국의 마켓 PMI라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확인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주말에 예고되어 있는 고용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 아까 말씀드린 연설 그리고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의외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지표들과 이런저런 이벤트들에서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번 6월뿐만 아니고 이제 금년 하반기 시장 흐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지금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이 호재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분들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나마 기댈 만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환율이 적어도 최근에 보여줬던 5월 이후 보여줬던 급등세가 적어도 진정되었다. 그리고 하향 안정세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정덕현 말씀하신 그 재료하고 맞물려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환율이 관건이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잘 아시는 분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인데 뭐 1190원 선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각 보니까 1180원도 무너졌거든요. 1179원 70전입니다. 하루 만에 지금 거의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6월 첫날은 지금 환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롱스탑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역의 세력들이 이렇게 손절 레벨이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손들이 나오면서 1180원도 내려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달러원 차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했어요. 지금 이제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한 1196원 어라운드에서 지금 이제 돌아섰고 지난주에 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전형적인 불투력 같습니다. 뭐 주가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나오는 계속해서 상승세에 취해 있던 세력들이 조금 이렇게 속아서 낚이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불투력이라고 하죠. 아래쪽에 MACD나 RSI 같은 지표에서 언젠가 곧 닥칠 수밖에 없었던 조정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조정폭이 급하다 보니까 손절 레벨이 건드려져서 알고리즘적인 기계적인 손절 매도가 나오면서 우선 그동안 피보나치를 끊었습니다만 이번에 의미 있었던 랠리 1140원과 50원 사이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랠리에 이제 23.6 미니멈은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38.2%가 보입니다. 1172원으로 짚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반 정도라면 1165원이 되겠네요. 만약 이 조정이 가장 깊어진다면은 한 56원, 57원 정도가 보입니다만 여기서 이번에 1196원에서 1200원을 찍기 전에 이 환율이 적어도 제대로 된 조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확신은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즉 피보나치 61.8%의 레벨이 지난 4월 3일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했다는 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발생했던 저 갭이죠. 저 갭의 상단에서 61.8%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멈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피보나치를 끊는 저점과 고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레벨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게 72원 정도에서 70원대 초반에서 막힐런지 65원에서 막힐런지 아니면 진짜 60원 근처까지도 갈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올 한 해 내내 저때 4월 초에 발생했던 저 갭 말이죠. 1150원을 올라서는 저 갭을 갖다가 6월 중에 그리고 7월까지 채우지 못한다면은 환율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뭐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 레벨입니다. 즉 그동안 달러 약세에 대해서 올라오다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레벨이죠. 61.8% 여기서 막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유로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22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에서 요즘 경기 지표가 조금 역전되는 기미가 보이는 즉 유로존보다도 미국이 조금 못해지는 상황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달러 인덱스가 꺾여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또 마지막까지 들어봤습니다.